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지금 임대인들, 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원룸을 갖고 계신 분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고 싶은 분들도 하기 전에 이 걱정 먼저 해요. 이거 관리 어떻게 하지? 솔직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힘든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요, 임대인들, 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부동산 자산관리, 임대관리 플랫폼 홈노크를 서비스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는 트러스테이의 이승호 CPO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니쌤이 생각하실 때 임대관리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임대인으로 살아왔고, 네네. 또 제 주변 분들이 다 고객들이 임대인들이거든요. 네네. 고민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공실 관리, 만실이 돼도 월세를 안 내기 때문에 연체 관리, 또 민원 관리, 또 세금 관리, 사실 관리할 영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한번 이게 딱 걸리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그것 때문에 파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힘든 영역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고 지금 만든 서비스가 바로 이제 홈노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존에 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보면 뭐 집방, 다방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집을 찾는, 어쩌면 이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어플이라고 하면, 플랫폼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는 임차인 입장보다는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만든 플랫폼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정확하십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프로테크 기업들이 사실 중개인들을 위한 또는 뭐 임차인들을 위한 서비스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로 어떤 매물과 임차인을 매칭해주는 서비스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공급자 관점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매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 매물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을지 여기에 좀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임대인들도 보면 자기 방식대로의 임대 관리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스타일들이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긴 했거든요. 예. 불편하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 뭔가 이렇게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네. 굳이 이거를 우리가 바꿀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부동산 자산이라는 거 굉장히 다른 자산들보다도 더 큰 가치의 자산이고 어떻게 보면 이 자산 관리 한번 잘못하면 평생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접근을 하자면 현재까지 어떤 부동산을 관리하는 게 사실 엑셀이나 수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뭐 누락도 발생하고 실수도 발생하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여러 매물들이 많다라고 하다면 뭐 월세를 납부가 잘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종종 까먹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운영 코스트들, 그러니까 운영 비용들이 늘어나게 되고 신경 써야 될 요소들도 많아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자동화해서 알아서 딱딱 알려주고 그런 리스크를 줄여주는 서비스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서비스는 그런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이제 스케줄링해서 이 타이밍에 재계약할 시점이세요. 재계약을 생각해 보세요라고 알려주고 102호에 이제 월세 납부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납부됐나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자동으로 좀 알려주면서 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해소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 이제 난처한 적이 뭐가 있었냐면 임차인이 많으니까 월세 통장을 이제 매번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뭐 3개월, 4개월씩 연체된 게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간 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밀렸을 때는 또 이 돈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난처한 경우가 뭐냐면 임차인의 경우는 본인이 나가기 1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돼요. 만기 때. 1개월 전에 얘기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었으면 그 공백이 생긴단 말이죠. 맞습니다. 전세 보증금 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이런 관리가 안 되는데 오프라인으로 또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좀 누수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홈노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임대인들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좀 사용하면 좀 실익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서 같은 경우도 사실 집에다 보관을 하지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때로는 임차인한테 전화가 막 오고 언제 계약했더라? 맞아요. 제가 그래요. 네, 월세가 얼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앱에서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계약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언제쯤에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됐구나. 그거에 대해서 사전 좀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부분이 또 해결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어떤 월세 받는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아요. 때로는 이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임대인은 또 자기가 말수가 적은 편이라고 네. 한다면 그거를 자꾸 요구하는 게 임대인 입장에서도 좀 불편하고 임차인 맞아요. 입장에서도 불편하다 보니까 네. 약간 중간에서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시장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그쵸. 있고 네. 저희 서비스에서 월세 납부일이 다가오면 월세 이제 좀 납부해 주세요 라고 이제 간단하게 카톡으로 보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원클릭으로 되게 친절하게 임대인을 대신해서 홈노크가 그래요. 이제 뭐 이렇게 계약 시점이 있고 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월세 납부를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메시지가 그래요. 갑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로 저희 주변에서도 이제 제 선배라든지 뭐 친한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임대 관리를 좀 하고 계세요. 근데 워낙에 좀 성품이 좀 되게 착하시고 뭐 그 싫은 소리를 좀 못 하시는 분이시긴 하세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그 얘기했던 게 쪽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난 너무 불편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진짜 홈노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착안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납부할 수 있게 유도하는 기능이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그 기능도 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네. 분명히 전화해서 돈 달라는 얘기하는 게 당연히 권리인데 네네. 이게 이제 너무 이제 힘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만두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보낼 때 임차인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부드럽게 네네. 하나요? 네, 부드럽게 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도 메시지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 있게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은 또 저희 뭐 법무팀을 통해서 또 확인도 하고 내부 여러 가지 서베이를 통해서 만든 문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요거 데모를 한번 시연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네. 시연 가능합니다. 저희 서비스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회원을 가입하는 동시에 이제 자산을 네. 물고 바로 분석해 준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해봤는데 네. 정말 신박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 거를 어떻게 다 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생년월일도 넣고 이름도 넣고 이제 통신사도 선택해서 핸드폰 번호도 넣고요. 네. 약관 동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증번호를 이제 기입하게 되죠. 그래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회원 가입하는 과정이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자산을 자동으로 이제 찾게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자산을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를 한 번에 이렇게 쫙 불러온다는 거죠,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되게 좀 신기해 하시고요. 실제 금융 서비스들은 이런 서비스들이 좀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부동산은 저희가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자산에 대한 현재 예측 자산 가치를 좀 보여주게 되고요. 이거 되게 많은데? 네, 요거는 이제 45. 네. 저희가 참고로 제 건 아닙니다. 네, 그래. 그래서 전체 자산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보유하고 있는 뭐 아파트만의 자산을 따로 볼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자산을 잘 굴리고 있는데 네. 임대료 납부는 잘 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납부 확인을 체크하는 거가 있고 납부 예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납부 완료가 되는 것들을 이제 한눈에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내 지금 그 자산 현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의 브리핑이라는 영역에서 이렇게 뭐 임대료 납부 확인을 하세요. 계약 종료가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해 보세요. 공실도 좀 발생을 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세금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뭐 세금 신고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 바로 이런 뭐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이 다가오면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저희 특장점 중에 또 하나이긴 한데 바로 저희 자산 정보와 그 다음에 현재 그 세금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간적으로 이 그 세금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저희가 자산에 따라서 세금이 얼마 발생하는지를 알려주게 되고요. 뭐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뭐 취득세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계산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자산에 관련된 것들을 좀 타겟으로 한 여러 뉴스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분당에 사는데 분당에 뭐 재건축, 뭐 재개발 이슈가 있다.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알아서 뉴스들을 긁어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 개인의 어떤
관심사나 그 개인의 자산에 맞게끔 네네. 이제 최적화해서 뉴스를 갖고 온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호재들이 있으니 내가 이 자산을 좀 더 보유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판단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아니면 주변의 다른 개발로 인해서 사실 전출이 많이 발생을 네. 하겠구나. 그럼 이제 옆에가 공급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 자산 가치는 떨어질 거니 그거에 맞춰서 빨리 매각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들도 좀 해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 영역에서는 저희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을 많이 모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니쌤도 저희 전문가로 한번 또 영입 한번 해보고 그래요. 싶은데요. 네. 네. 이렇게 뭐 부동산 관련된 법부터 시작해서 뭐 세무 뭐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거의 매주 단위로 그래요. 예, 이제 정보들을 공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보고 실제 부동산 자산 관리하면서 어떤 대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실제 어떤 매입하는 과정, 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사용자들이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운지라는 영역에서는 그 임대인들끼리 서로 궁금한 부분들을 Q&A 형식으로 묻고 답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들끼리? 네네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초보 임대인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많이 없을 그렇죠. 거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경력이 좀 많으신 그리고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임대인들한테 물어보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편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임대 관리 이런 것들은 좀 아날로그적으로 어떻게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세무역은요 아무리 공부해도 참 힘들고 어렵고 뭐 세법도 항상 바뀌니까 네.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세금이거든요. 네네.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 집하고 내 임대 중고하고 네네. 또 살 때, 팔 때, 가꾸실 때 세금이 굉장히 다양하게 네. 움직이는데 이게 또 고정이 아니라 항상 바뀌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홈노크에서는 이런 세금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게 좀 지원이 되나요? 네네네. 그런 부분이 또 저희의 좋은 그 서비스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2년 사이에 엄청 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세무사분들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뉴스로 많이 맞아요. 언급이 됐었었는데 양포 세무사라고 양도세 포기 세무사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셨대요. 너무 네네. 많이 바뀌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제 주변에서도 이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뭐 7월만 되면 이제 와 종부세 어떡하지? 네, 뭐 맞아요. 재산세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해야지? 그래서 이제 주변 뭐 관련된 직종에 계신 분들한테 막 묻고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이게 사실은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돈도 많이 들고 네.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포기하신 세무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해결하고자 이 세금 계산 기능을 넣었는데요. 네. 앞서 저희가 기능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미 자산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서 그리고 현재 그 세금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구조로 저희가 설계를 해놔서 네네. 그래서 매년 필요한 시점에 그 세금 계산을 했을 때 정확한 계산이 돼서 이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뭐 기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그래요? 좀 계산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혹시라도 뭐 시스템적으로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저희 또 세무 전담 분들이 좀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계속 컨설팅하고 그거를 바꿔 나가고 있는 그런 그래요. 과정이 있습니다. 세금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취득할 때 또 갖고 있을 때 팔 때 네. 어떤 선택을 언제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막 몇 천에서 몇 억씩 차이 날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선택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네.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또 서포트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아무래도 임대인이라고 하면 네. 제 고객분들이 다 50대 이상 분들이 많거든요. 예, 70대 넘으신 분도 많이 계시죠. 네네네. 그런 분들은 유튜브는 보시는데 네. 어플을 깔고 아까 이제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고 힘드시고 네, 또 그렇습니다. 관리도 이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고객들 중에서는 부모님 재산, 그러니까 네. 고령의 부모님 재산을 자식들이 해주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관리를 대신 자식들에게 해줄 수도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족 명의로 돼 있는 자산들도 자동으로 좀 불러와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절차는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 자산의 경우에는 회원 가입하는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인증을 하면서 자산 정보를 불러오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법적으로 이제 그 가족 명의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용자들이 자산 정보를 등록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이제 동의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런 그렇죠.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어요? 해도 되나요? 라고 이제 묻게 되고 그럼 이제 말씀하셨던 그 노부모님께서 네. 이제 클릭 한번 해주시면서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자식분들도
해당 자산을 같이 보면서 관리하실 수도 있고 그렇군요. 당연히 부모님도 부모님 앱에서 보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이거는. 네네. 그죠? 네. 사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저희는 계속 고객들의 소리를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 편이긴 한데요. 처음에 런칭했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개인 자산들만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사용자들의 문의사항 중에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 또는 다른 분들의 그 명의 자산을 대신 관리해주고 싶은 니즈들이 되게 많다는 걸 느끼고 저희가 그거를 빠르게 고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깔아봤어요. 네네네. 근데 가입 절차가 굉장히 간단한데 그래가지고 딱 엔터 누르니까 제 부동산 리스트가 쭉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겁도 났어요. 이거 내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개인 정보? 네네.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네. 그런 게 좀 폐쇄적이라.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려움을 안 가져도 될까요?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희 보안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들은 전부 맞게끔 저희가 잘 암호화 그래요. 처리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서비스 내에서도 저희가 어떤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세 예측한 걸 매칭시켜서 붙여놓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서도 문제가 저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부동산 관련된 뭐 등기 정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사실 원하면 언제든지 다운 받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루트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그리고 이제 부동산만의 이제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이 앱이 만약에 해킹을 당하면 돈을 자동으로 송금시켜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부동산 자산은 다행히도 서류를 작성해서 사인을 해서 등기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뭐 해킹을 일단은 당할 위험도 없을 뿐더러 자산이 그렇게 누구한테 이동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잉클이라는 이제 인생음악 그 플랫폼을 운영 중이에요. 한 1년 좀 넘었거든요. 예. 저희도 이제 소비자들의 이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고 있거든요. 네. 어때요? 이제 홈런코도 이제 출시한 지 이렇게 얼마 안 됐죠? 네, 지금 출시한 지 한 5개월 조금 넘었고요. 그래요. 네. 앞으로 뭐 새로운 좀 좋은 기능들이 또 탑재가 되나요? 네, 이제 사실 시작이라서 굉장히 앞으로 많은 기능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이제 그 자산가 분들이 임대인 분들이 가장 원하는 기능이 이제 좀 리포팅 기능이에요. 나의 자산 현황을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임대료는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게 좋은지, 또 공시에 났을 때 어떤 전략을 하면 좋은지, 네. 그리고 나의 시세, 그 자산 시세는 어떻게 변동이 될 예정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보고받을 수 있는 리포트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고객분들, 사용자들의 니즈여서 그게 이제 내년 초에 런칭을 할 예정이고요. 또 임대인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거긴 한데 월세 납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중요하죠. 사실은 뭐 그런 케이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80만 원만 납부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는 임차인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많아요, 그런 경우도. 네,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깜빡했다가 나중에 엑셀로 계산을 해다 보면 안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20만 원 어디 갔지? 그럼 이제 그 또 찾는 작업부터 맞아요. 연락해서 다시 받는 작업까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이제 금융권이랑 연계를 해서 임차인들이 이제 월세를 적합한 시점에 이제 납부를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다 납부를 했대 정확한 금액을 납부했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체크해서 사용자한테 알려줍니다. 그건 좋은 기능이네요. 예,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20만 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임차인한테 20만 원 덜 보내셨어요 다시 납부해 주세요라고 다시 알려주고 임대인한테도 부족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보면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입금은 됐으니까 입금 됐네 하고 봤는데 네네. 그 호실별로 임대료가 얼마인지 다 모르잖아요. 예. 입금 됐네 하고 이제 지나가면 나중에 보면 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제 악의적이진 않았어요. 그때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30만 원 붙이고 이제 네네. 다음 달에 더 붙여야지. 근데 그분도 입고 계신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안 붙였다고 다 붙였는데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때 가서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악의적으로 그런 분도 있지만 네네네. 선의자인데 잊고 네네. 있는 분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네네. 이렇게 이거를 정보를 이렇게 교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데 또 악의적인 부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결국에는 뭐 한 3개월 연체되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명도를 해야 되는데 그 명도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것도 그런 부분도 고충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또 공실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공실을 또 좀 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 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개인들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중개인을 통해서 여러 그런 공실 해결 플랫폼을 통해서 이 공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저희가 좀 갖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나이가 50살 정도 돼요. 네네네.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서 n분을 하면 네. 나이가 50이라는 거죠. 굉장히 고령화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평균 나이가 50이라는 뜻은 그 윗세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있고 그분들은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월세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맞습니다. 네. 또 은퇴는 그걸 목표로 하고 네네. 그게 목표로 해서 그걸 딱 이제 취득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부터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네네. 그런 부분에서 홈노크가 많이 솔루션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네. 저희 단위 TV 고객들이 대부분 50대 이상 분들이 많으신데 네네. 임대인들도 많으시죠. 예. 한 말씀 이분들을 위해서. 네네. 저희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딱 그 초점을 두고 있는 포인트들이 딱딱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나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잘 운영해야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가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줄여주는 부분,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거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계속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자산을 증식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증식시키는 관점에서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들, 예를 들자면 이제 대출 서비스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겠죠. 어떤 매물을 투자할 때 이 대출을 좀 더 용이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율을 조금 더 싸게 해서 좀 매력적인 금융상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서비스. 나아가서는 이제 투자를 좀 했을 때 투자 예측을 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올 건지까지도 저희가 좀 서비스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그런 네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임대 관리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엑시트 할 때, 네. 또 뭔가 이제 데벨롭 할 때 네. 좀 더 좋은 선택지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선택지를 제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사용자 중에 이제 그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동산 개발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데, 향후에는 이런 어떤 전문가 서비스들도 저희가 런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다니쌤처럼 이런 전문가 분들이 이 부동산을 잘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분들도 좀 수익이 잘 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기대됩니다. 좋은 네. 서비스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홈노크에서 우리 단위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별다방 쿠폰 100개, 10개 아니라 이제 100개 준비했으니까요. 이 이벤트 내용은 이제 뒤에 나갈 겁니다. 그거 해서 하시면 100명에게 별다방 쿠폰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